세종시 자원봉사 해움. 안녕하세요, 김유림, 정연주입니다. 매주 우리 주위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유림 씨, 네, 해움 이제 정의 좀 드셨죠? 정이 많이 들었어요. 네, 프로그램 이름 설명해 주시죠. 네, 애정을 듬뿍 담아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해움이라는 단어는 헤엄치다라는 의미의 옛말로 세종시의 넓디 넓은 자원봉사의 바다에서 여유롭게 헤엄치는 모습을 그리며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네, 넓은 자원봉사의 바다에서 헤엄치듯 봉사활동 정보를 전해드리는 자원봉사 해움.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달에는 산타가 전하는 선물처럼 나를 드러내지 않고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자원봉사 단체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소식도 물론 전해드릴 거고요.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와 재미 그리고 따뜻한 위로까지 선물해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와의 결별을 그리며 한해 요다영이 같이 부른 마스크 크리스마스 함께 들으시죠. 이건 널 위한 노래 한 해만 부를 노래 이제는 습관이 돼버린 것 같아 Wet mask 버릇처럼 콧대 쪽을 또 눌러봐 때론 내 몸의 일부인 것도 같아 자고 안 하고 나갈 땐 내 주변에 느껴지는 그 허전함 조그만 얼굴을 다 가린 아이들과 눈 밑으로 난 화장을 안 한다는 웃긴 농담조차 끝날 듯 말 듯 또 끝나지 않는 차라리 곧 끝날 것 같던 예전 달고나 커피 시절이 왜 그리운 건지 모든 게 다 얼어버린 all day all night 그리워 자유롭게 숨 쉬던 나와 너의 그 하루하루 코끝을 스치던 바람도 따스하던 네 온기도 더 가까이 느끼고 싶어 All I want for Christmas is lonely All I want for Christmas is lonely 소중함을 깨달았던 한 해 올해가 마지막이길 바래 I wish no more less Christmas 너무 길어져 힘들어도 괜찮아 올해가 끝일 거라고 그 걱정은 미뤘다 내년에 좋아하는 곳 어디든 떠나자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따뜻하게 보낼 거라고 I wish no more mass Christmas For real I wish no more mass Christmas 모든 게 다 얼어버린 all day all night 그리워 자유롭게 숨 쉬던 나와 너의 그 하루하루 코끝을 스치던 바람도 따스하던 네 온기도 더 가까이 느끼고 싶어 준비했어 이 노래 이건 널 위한 선물 한 해만 부를 노래 Merry Christmas All I want for Christmas is lonely All I want for Christmas is lonely 소중함을 깨달았던 한 해 올해가 마지막이길 바래 I wish no more less Christmas
세종시 자원봉사 해움. 여러분들께 훈훈한 자원봉사 이야기와 알찬 봉사활동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텐데요. 근데 요즘 연말이라 그런지 뉴스를 보면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들어보셨죠? 네네. 그리고 또 연탄 나눔 행사 같이 봉사활동 소식이 자주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이기도 하고요. 네, 겨울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 춥고 외로운 계절인데 그분들 곁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올해 유난히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셨는데 네. 우리가 그동안 무심히 보다가 자원봉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봉사자분들이 더 눈에 들어오셨던 게 아닌가 싶네요. 네. 현주 씨 말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방송에 대한 애정이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애정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유림 씨처럼 주위의 자원봉사 활동이나 소식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며들듯이요. 네. 그게 바로 저희가 진정으로 바라는 선한 영향력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12월에는 자원봉사단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남몰래 묵묵히 봉사하시는 분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주 씨 어떻게 제 마음 이렇게 잘하시고 이렇게 좋은 방송을 준비해 주셨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럼 이번 주에는 어떤 분을 만나 뵙고 오셨나요? 네. 재난과 재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시는 분들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재난과 재해면 홍수, 태풍 등으로 인한 복구 활동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도 재난에 해당이 되죠. 네네. 근데 재난재해가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네, 유림 씨 말씀하신 것도 다 맞고요. 네. 네, 재난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방역 활동이나 예방접종센터 보조, 또 재난안전교육, 환경정화 활동 등 여러 방면에서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계시는 재난재해봉사단의 박성규 단장님을 뵙고 왔습니다. 오늘 봉사의 현장에서 전하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 노래 한번 듣고 올게요. 변진섭이 부릅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 너무 힘에 겨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아주 작고 약한 힘이
엄마, 오늘 소방사 아저씨들이 유치원에 와서 불 났을 때, 태풍 왔을 때, 그리고 지진 났을 때 빨리 피하는 방법 배웠어요. 진짜 불 나면 연기가 많이 나서 숨 막혀 죽을 수도 있어서 빨리 밖으로 나가야 한대요. 우리 자원이 오늘 소방사 아저씨들 만나서 재난재해 때 대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구나. 네, 위험할 때 안전하게 피하는 방법 배웠어요. 엄마는 나만 믿어요. 내가 지켜줄게요. 그래, 엄마는 우리 자원이만 믿을게. 네. 그런데 자원아, 지진이 나면 도로나 집이 부서지기도 하고 바닷가 마을에는 큰 파도가 와서 마을이 물에 잠길 수도 있어. 그리고 태풍 피해로 농부 아저씨들이 열심히 농사 지은 농작물에 피해가 생길 수도 있거든. 그럼 그분들은 엄청 슬프고 힘드시겠다. 엄마,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도울 수 있어요? 저도 돕고 싶어요. 아이고, 우리 자원이 기특하네. 근데 아직 우리 자원이는 너무 어려서 직접 돕긴 어렵지만 조금만 더 크면 아빠랑 같이 재난재해 봉사단에서 활동하면 좋겠다. 재난재해 봉사단이요? 저도 얼른 커서 활동하고 싶어요. (12월에는) 연말 특집으로 세종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 단체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소개할 단체는 바로 재난재해 봉사단입니다. 재난재해 봉사라고 하면 재난지역에서 일손을 돕는 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네. 현주 씨, 그러면 세종시 재난재해 봉사단은 어떤 단체예요? 네, 먼저 재난재해라는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재난은 국민의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말하고요. 재해는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총칭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구분 없이 재난과 재해 또는 재난재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기도 하죠. 재난재해에는 먼저 태풍과 홍수, 호우, 지진,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와 화재, 건물 붕괴, 폭발 등의 인적 재난, 그리고 에너지와 통신을 비롯한 국가 기본체계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나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가 요 사회적 재난에 해당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재난재해봉사단은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활동을 하시나요? 네, 재난재해봉사단은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 지역의 재난 대응력을 높이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봉사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세종시에서 활동하시는 재난재해봉사단 분들도 다른 지역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재난 상황이 발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분들이 한꺼번에 투입이 되면은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봉사 담당 구역 배치나 관리와 같은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세종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재난 분야를 담당하시는 홍은아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국민들이 그 높은 관심을 갖고 또 언론에서도 집중 보도를 하기 때문에 재난 현장에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서 인력이나 장비 공급 등에 대해서 관리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자원봉사센터와 재난지역의 광역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 수요를 통합적으로 다 파악을 하여서 광역자원봉사센터로 자원봉사자 배치를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저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필요 물품들을 준비해서 재난 지역에 가서 복구 활동을 하고 마치고 오게 됩니다. 네. 일단 재난지역의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활동에 필요한 인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또 배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재난지역 자원봉사센터의 요청에 따라서 전국에 위치한 각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봉사자를 모집하고요. 또 활동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해서 다녀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봉사자는 지역의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난재해가 발생이 되고 재난지역이 선포가 되면 마음이 앞서서
재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그냥 무작정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해요. 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마음은 너무 감사하지만 전국에서 그런 분들이 다 모이다 보면 안 그래도 복잡한 그 피해 지역에 혼란을 더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는 건 삼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재난재해 뉴스를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라도 빨리 가서 봉사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런 마음만 가지고 바로 행동에 옮기면 안 되겠네요. 네. 나같이 생각하는 그 전국에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현장으로 우후죽순 몰려들면 정말 현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꼭 지켜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정말 피해 지역에 가서 복구 활동을 지원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정말 재난복구 활동에 도움이 되고 싶으시면 1365 자원봉사 포털이나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자원봉사 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일단 기다리시는 게 첫 번째 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필요한 곳에 배치를 받고 현장으로 이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어떤 봉사자분은 또 마음이 앞서서 피해 지역 자원봉사센터로 직접 전화를 하거나 또는 피해 지역 관공서로 바로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네, 그러시기보다는 일단 현재 살고 있는 내 지역의 자원봉사센터를 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그 피해 지역 관공서나 자원봉사센터에 직접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었군요. 네, 뭐 필요한 게 있나 싶어서 음. 전화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 마음은 너무 이해를 하는데 그게 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안 그래도 긴급을 요하는 업무가 많으실 것 같은데 수십 명의 사람이 봉사활동에 대한 문의 전화를 드리면 업무가 마비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또 이런 재난재해 현장을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가시는 봉사단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세종시 재난재해 봉사단 박성규 단장님을 찾아뵙고 여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분야가 넓다 보니 재난재해 봉사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네. 먼저 세종시 재난재해 봉사단은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하셨나요? 그 재난재해 봉사단은 2005년 10월에 창단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신데요. 네. 오. 박성규 단장님께 재난재해 봉사단의 구성원들과 활동 사항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말씀 함께 들어보시죠. 네. 단원은 40명이고 5계조로 나눠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는 5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합니다. 재난지역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재복구활동 지원, 코로나19 발생 후 지역 내 방역활동, 예방접종센터 보조,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보조, 보건소 독감 예방접종 보조 및 안내, 재난안전교육 참여, 환경정화 활동 등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을 하신 거예요? 네. 2005년이면 17년차 봉사단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네. 대다수 분들이 장년층이지만 청년 못지않은 열정과 그 애정으로 꾸준히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정과 애정 덕분에 이렇게 오래 장수할 수 있는 봉사단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장수봉사단 딱 맞는 단어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재작년과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손길이 필요한 것이 더 많아졌는데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함께 봉사활동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재난과 재해가 있었던 지역이 많잖아요. 네. 힘든 장소인데 여기에서 함께 봉사해 주신 분들의 이야기 얼른 들어보고 싶어요, 현주 씨. 네. 근데 진짜 재난재해가 자꾸 범위가 넓다 하니까 네. 너무 넓어서 단체 단독으로 활동하시기보다는 또 다른 단체랑 연계해서 활동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활동이 있나요? 네, 여러 단체와 연계한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계셨는데요. 네. 그 이야기는 노래 한 곡 듣고 단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노래 한 곡 소개해 드릴게요. 컬트 트리플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함께 들으시죠.
스컬트 트리플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듣고 오셨습니다. 현주 씨, 네. 노래 들으셨으니까 재난자원봉사단과 다른 봉사단이 연계한 자원봉사 활동 말씀해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네. 네, 궁금해요. 얼른 소개해 주시죠. 네. 박성규 단장님 말씀 들어오시죠. 세종시 자원봉사센터 소속 20개 전문 봉사단과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한 지역 내 환경정화 활동, 조치원 읍사무소와 연계한 환경정화 활동, 집수리 봉사단과 연계한 주거 환경 개선 및 대청소, 농촌 일손 돕기 봉사단과 연계한 농가 일손 돕기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단체와 연계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네. 거의 봉사자가 필요한 모든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재난재해 현장이 굳이 아니더라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달려가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연령층이 주로 장년층이신데 이렇게 봉사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니 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 그래서 개인적으로 단장님의 평소 건강관리 비법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 유림 씨 저랑 마음이 딱 통했네요. 저도 그 점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여쭤봤는데요. 매일 팔굽혀펴기를 200개씩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200개요? 네. 아, 진짜요? 네. 단장님 연세가 60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요. 가능한가요? 그래도 한꺼번에 200개를 하시진 않고 5, 60개씩 나눠서 하신다고 수줍게 덧붙이시기는 하셨는데요. 네. 아니 저는 무릎 대고 하는 팔굽혀펴기도 진짜 팔을 부들부들 떨면서 겨우 하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단원분들도 각자 본인만의 방법으로 체력 관리를 하고 계신 듯 했어요. 진짜 봉사활동을 더 잘하기 위한 체력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너무 반성이 돼요. 네. 그런데 이런 체력 관리를 차치하고서라도 단장님 딱 뵀을 때 그 몸에서 풍기는 그런 기운이라고 해야 하나요? 네. 절대로 그 연세로 느껴지지 않아서 정말 좀 놀랐습니다.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런 긍정적인 기운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다들 그 열정과 밝은 표정 때문인지 그 실제 연세를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로 젊어 보이는 것도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봉사활동 추천해도 될까요? 아유, 물론입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이건 그 과장 광고가 아니라 사실이니까요. 과장 아니신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재난재해 봉사단에서 활동을 하려면 자격이나 요건이 또 따로 있을까요? 꼭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활동에 한해서는 시간이 될 때만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때만 참여를 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네. 근데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봉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이 또 신청을 하시면 또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관련해서도 단장님께 여쭤보고 왔습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봉사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 등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활동은 1365 자원봉사 포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자 모집 글을 게시하니 그때 신청하면 참석이 가능합니다. 재난복구는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피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가 신속하게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1365 자원봉사 포털이 아니더라도 같이 하고자 하면 봉사활동 시간만 맞으면 언제든지 같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활동할 마음,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1365 자원봉사 포털 좀 관심 있게 봐야겠어요. 건강한 신체와 적극적으로 활동할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저 당장 가고 싶어요. 막 엉덩이가 막 들썩거리는데요. 네. 유림 씨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봉사활동 주의사항 등 아직 이야기가 좀 남아있으니까 꼭 다 듣고 가세요. 주의사항 꼭 필요하죠. 네, 맞아요. 네. 이쯤에서 박성규 단장님의 신청곡 하나 듣고 올 텐데요. 김연자의 운명을 사랑하라입니다. 아모르 파티.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기 자신에게 실망하지만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말에 뭐에 쏜 화살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누원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야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야 왔다가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눈물은 이별의 거품일 뿐이야 다가올 사랑 두렵지 않아 아모르 파티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야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야 왔다가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눈물은 이별의 거품일 뿐이야 다가올 사랑 두렵지 않아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함께 들으셨습니다. 아모르 파티가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뜻이었군요. 네. 저 몰랐어요. 사랑의 잔치인 줄 알았거든요. 참 정겨운 단어네요. 저도 사실 라틴어는 한 글자도 모르지만 이 노래 덕분에 이제 하나는 알게 됐네요. 제가 너무 신나는 노래에 빠져가지고 봉사활동 주의사항,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놓칠 뻔했어요. 네. 재난재해 봉사를 할 때 주의할 사항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단장님께서는 특별하게 주의사항은 없지만 이 재난재해 봉사단은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활동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우선 내 몸이 건강해야 남을 위해 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과 건강에 신경을 쓰면서 봉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직접 현장에서 여러 작업을 하시는 일이라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우선 체력을 길러야겠군요. 그렇죠. 사실 제가 운동 부족이라 근력도 좀 부족하거든요. 아무 대비 없이 무작정 갔다가 민폐만 끼칠까 봐 걱정이 되거든요. 네, 저도 저질 체력이라 단장님께 여쭤봤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갔다가 혹시 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봐 네. 여쭤봤었는데요. 실제로 꼭 힘이 좋고 체력이 좋은 사람만 이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현장에서 힘이 없는 분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심이 되는데요. 네. 저 그럼 다시 자신감이 생겼어요. 재난지휘봉사활동도 이제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활동을 하시면서 겪으셨던 에피소드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듣고 오셨죠, 현주 씨? 네, 듣고 왔습니다. 올해는 청양 수해로 침수된 메론 하우스에서 메론 정리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메론을 다 따버리는데 1년 농사가 물거품이 된 걸 보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수해 피해 복구 작업 다녀오셨군요. 네. 근데 현장에서 보는 모습과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정말 크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래도 많은 봉사자분들이 제 일처럼 몸을 아끼지 않고 현장에서 활동을 해주셔서 피해를 겪으신 분들의 일상 복귀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피해 현장에서 함께 하시면서 느끼셨던 보람 있었던 일, 그리고 어려우셨던 일 등 다양한 경험에 대한 말씀도 함께 들어보고 왔습니다. 재해로 인하여 처참했던 재난 현장이 봉사자의 손길로 복구가 되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재난지역의 복구 활동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난재해가 더울 때와 추울 때 가장 많이 발생하기도 해서 날씨 때문에 힘든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포항지역 태풍 피해 복구 활동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했는데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헤드랜턴에 의지하여 찐득찐득한 뻘과 고인물을 지하 1층에서 2층으로 쓸어내려야 했는데 매우 미끄럽고 환기가 되질 않아 공기가 탁해 복구 활동 시 매우 힘들고 안전에 주의가 필요해서 어려웠습니다. 포항의 태풍 피해 복구 활동도 다녀오셨군요. 근데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만 들어도 얼마나 힘든 활동이셨을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세종에서 포항까지 다녀오시려면 이동 거리가 상당한데요. 네. 근데 그걸 당일에 다녀오셨나 봐요? 네. 자원봉사센터에서 대절한 버스를 타고 새벽에 일찍 출발해서 현장에서 복구 활동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바로 출발하셔서 밤 10시가 돼서야 도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새벽에 몇 시 정도에 출발을 하신 건가요? 한 4시쯤 출발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4시에 출발해서 끝나고 돌아오니 밤 10시요? 네. 장거리 이동만 해도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거리가 좀 먼 곳으로 봉사활동 가실 때는 차라리 그 인근에서 숙박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재난지역으로 가면 일단 그 현장이 너무 긴박하기도 하고 워낙 정신이 없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방문한 그 많은 봉사자분들의 숙소나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챙길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활동을 마치면 바로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피해 지역에서의 일손을 하나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재난재해 봉사단에서도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동 시간만 해도 6시간 이상 걸리는 건데 네. 당일에 소화하기 너무 힘든 스케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당일에 움직이시면 너무 힘드시지 않냐고 저도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단장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네, 오히려 이런 재난재해 봉사활동은 긴급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거리가 멀어서 빨리 복구 활동에 참여할 수 없어서 그게 더 안타까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새벽 4시에 출발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이보다 더 빨리 갈 수가 없는. 근데 정말 이분들은 천사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너무... 들으면서 와 이러고만 있었어요. 대단하시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네. 저 너무 제가 반성이 되는데요. 네, 저도 많이 이제 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봉사를 하실 수가 있는지. 근데 이것도 진심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천사. 네, 맞습니다. 천사. 네. 네, 천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김성호의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함께 들으시죠. 그녀는 너무나 눈부신 모습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가까이
없었죠. 나의 더러운 것이 묻을까 두렵기도 했지만 그녀에게 다가갈수록 내 마음은 병이 들었죠. 그녀는 천사의 얼굴을 천사의 맘을 가졌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죠. 허름한 청바지에 플라스틱 귀걸이를 달고 있던 그녀를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것 너무나 자랑스러워. 내가 갖고 있는 또 하고 있는 내가 그렇게도 원했던 모든 것 어느 날 갑자기 의미 없게 느껴질 때 오겠지만 그녀와 커피를 함께 했던 가슴 뛰던 기억은 오랫동안 내 마음 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사랑이란 말이 점점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요즘이기에 나는 그녀를 감히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싫었어. 하지만 밤새워 걸어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보다 더 적당한 말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외로운 날이면 그녀 품에서 실컷 울고 싶을 때도 있었죠. 가느다란 손이 날 어루만지며 꼭 안아준다면 그녀는 나에게 말했죠. 친절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녀를 사랑하기에 그렇게 대한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 그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죠.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끝나는 시간은 빨리 다가올까요, 현주 씨? 그러니까 매번 왜 이러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방송하는 저희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세종 시민분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 단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세종 시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자원봉사의 참 가치를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단장님 말씀처럼 자원봉사의 참 가치 저도 나눠보고 싶어요. 네. 이분들이 왜 천사인지 알겠어요.
그 참 가치를 알고 계신 분들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천사이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럼 이제 우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봉사활동 시작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죠. 봉사활동을 하는 엄마 아빠를 보면 아이들도 배우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진짜 책상 앞에서 배우는 것만 교육이 아니라 그런 게 바로 진정한 상교육이 아닐까 싶네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재난재해 관련해서는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뉴스에 나오는데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한 번씩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아요. 네, 그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게 너무 같은 마음으로 공감이 되고 또 그 슬픔도 좀 전해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이런 재난재해에 대한 안전교육을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보통 학생들 대상으로 가르쳐 주기도 한다는데요. 네. 정말 중요한 건 이런 학생들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보호자가 배워야 할 것 같더라고요. 네. 물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죠. 혹시라도 살면서 재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내 가족이나 주위의 노약자들이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건 결국 우리 같은 성인 보호자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희가 평생 그런 재난 상황을 만나지 않고 살면 좋겠지만, 그래서 정말 이런 교육들이 성인 보호자들에게 필요하겠다는 말이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재난재해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쿨의 다 잘 될 거야. 오늘만큼 힘든 날이 있을까 눈물조차 나오질 않아 나에게 희망이 아직 남았을까 나 욕심 같아 더 슬퍼지네 사랑의 끝말 Thank you I'm sorry 오늘의 끝말 내일은 부디 꿈 같은 욕심을 미래에도 그게 희망이야 그게 희망이야 It's alright 헛된 바람 같아도 It's alright 사라지지 않는 마음이 있어 왠지 알 순 없지만 결국 모든 게 잘 될 것만 같은 기분
가슴 벅찬 이 느낌은 무얼까 다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봉사활동 이모저모 코너입니다. 이번 주 모집 중인 자원봉사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상시 모집하는 자원봉사 활동이 아닌 딱 기한을 가지고 이번 주에 모집하는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수목원 연구동네에 위치한 증식 온실의 환경 정비를 위한 성인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은 월화수목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온실 청소와 낙엽 줍기, 화분 정리 활동 등을 하게 되는데요. 매일 5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며 모집 기간은 12월 18일까지입니다. 세종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12월 17일 토요일 진행되는 제6회 세종시 장애인 자립생활 기념대회의 행사보조 인원을 모집합니다. 봉사 장소는 도담동 행정복지센터 체육실이고요. 행사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 동안 활동할 고등학생 이상 청소년과 성인 15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모집은 12월 9일까지니 관심 있으신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조금 전 설명드렸던 기념대회 식후 행사인 내 마음대로 뮤직이지 행사보조 인원을 모집 중입니다. 활동 시간은 12월 17일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까지 총 5시간이며 청소년과 성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총 15명을 모집 중이고 모집 마감은 12월 9일까지입니다. 종촌 종합복지센터 사회복지관에서 12월 10일 토요일 진행되는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기본교육 인원을 모집 중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3시간 동안 진행되며 교육 이수 후 봉사활동 시간 3시간이 인정됩니다. 총 10명 모집인데 선착순 마감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활동 관련 자세한 사항들은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앙투앙드 생텍쥐베리의 저서 어린 왕자에서 왕자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야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 일은 너무나 힘들지만 이웃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은 한 갈래 길로 통합니다. 다른 얼굴을 하고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나누기 위해 모이고 또 함께 나눔을 실천할 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힘든 순간들을 만났을 때 그 곁을 지키고 마음을 나누는데 주저함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들일 겁니다. 청취자분들도 잠시나마 마음들을 주고받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원봉사 해움 3번째 시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현주, 김유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